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해줘 스탁 유미라입니다. 오늘은 좀 웃으면서 뵐 수 있을까 기대도 조금 했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의 급등으로 오늘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지만 이내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0일째 연속 팔자세 보이면서 장 마감 직전에는 급격하게 좀 낙폭을 키워간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는 10년 만에 1600선 아래에서 마감했고 코스닥도 6년 만에 오늘은 500선 아래에서 밑돈 채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 상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코스피는 4.86% 하락한 1591.20에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5.75%보다 큰 폭으로 낙폭을 키웠습니다. 485선에서 마감 지은 모습인데요. 다시 오늘은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며 마감했습니다. 여전히 시장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럴 때 저희가 또 여러분들 구해드리려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놀라운 전문가들이 또 여러분들 열심히 구해드릴 테니까요. 1시간 동안 또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 구해줘 스탁은 유튜브로 동시 진행도 되고 있습니다. MTN이라고 검색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실시간 방송과 다시 보기 그리고 또 앵커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까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전문가들이 우리를 구해줄까요? 우리를 구해줄 두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 주 동안 이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시장이 힘들었던 만큼 또 더 보고 싶었던 두 분입니다. 서성민, 장호진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구해줘 스탁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시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전문가들이 여러분들 구해드리려면요.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구해줘 하고 외쳐주셔야 하는 거 아시죠? 자, 저희에게 직접 SOS 외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 참여 방법 있죠? 문자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계속해서 힘든 종목들 많으시겠지만 저희는 가지고 계신 종목은 구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런 종목들 만회할 만한 신규 매수액을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어떤 업종과 테마 또 어떤 투자 성향 가지고 있으신지 그렇게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다 길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남기고 싶으신 분들 게시판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서요.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빨간 버튼이 있습니다.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으로 넘어가실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어떤 투자 성향 가지고 있으신지 또 투자금은 얼마나 되시고 또 기간은 얼마나 보시는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꼼꼼하게 종목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사연을 남기는 것 외에 저희 전문가와 직접 소통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노란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요. 구해줘 스탁 노란톡 친구 추가 버튼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친구 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와의 소통
소통창 지금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들고 저에게 또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사연 만나보기 전에 일단 시장 정리부터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또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 정리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서성민 전문가와 얘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오늘 웃으면서 좀 뵐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뚝 오후 들어서 떨어지더니 낙폭을 더 키워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오늘 한마디로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면요. 바람 빠진 풍선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됐던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계속해서 용감하게 매수를 엄청난 규모로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1개월 규모로 봤을 때 거의 12조 규모를 계속해서 매수하시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외국인들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자, 이 모습이 상당히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풍선이 바람이 빠지면 처음에는 멀쩡해 보이다가 계속해서 모습이 바뀌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오늘 시장이 막판에 그런 모습은 거의 바람 빠진 풍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 게 뭔가 아침에 올라서 시작했을 때도 조금 깨름직한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만큼 수급에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그 바람이 슬슬 빠지다가 나중에는 바람이 다 빠지고 나서 휙 날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막판에 급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가 부근에서 마감을 했는데 그런 모습 상당히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 시장이 조금 개선되기 위해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코로나19 관련해서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투심이 안정된다던가 아니면은 외국인의 수급이 살아나던가 하는 부분을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원달러 환율도 1230선을 웃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수급 유입이 조금 불리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점이 어디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일봉으로 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일봉으로 봐서는 아무런 지지점을 확인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보시면 일단은 아까 앵커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10년 만에 1600선을 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정말 불안한 장세인데 그 와중에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확인하시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고점과 고점을 잇습니다. 그럼 직선이 생길 거예요. 그 직선을 그대로 끌고 내려옵니다. 그대로 끌고 내려오면 자, 요 지점까지 요 지점까지 접점이 생깁니다. 그 지점이 어디냐면 1520선, 30선 정도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저점에 바닥을 다지는 그 저점 구간까지는 조금 하단으로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1600선도 깼는데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감당하실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여기를 깼을 텐데 지금 경제 금융위기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특수한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분명히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치료제 개발을 기다리면서 일단 시장 정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5,800원, 기관이 한 4,300원가량 오늘 팔아냈는데 그 물량을 고스란히 개인이 9,000원가량 이렇게 사들이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도 경제적인 위기는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하단 구간 열려 있으니까 아예 마음 놓고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코스닥 상황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코스닥은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코스닥 좀 낙폭이 좀 더 컸어요. 5%, 5.7%가량 빠지면서 마감했는데 오늘 500선을 이탈해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앞으로 네, 좀 맞습니다. 코스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사실 코스닥 시장도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좀 아쉬웠었던 게 이제 전일 외국인과 기관, 이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시장 상승을 좀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이 메이저 수급이 이 코스닥 150 종목 위주로 좀 매수를 보이게 되면서 이 종합지수보다 150 지수가 오히려 더 강한 흐름을 보였었던 만큼 이 메이저 수급이 이끌어줬는데 오늘 하루 만에 다시 매도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시장 하락을 좀 이끌어줬습니다.
지켜줬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뭐 카오스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이 메이저 수급이 이탈하게 되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도 조금 당황하지 않았나. 게다가 뭐 사실 오전장까지는 상승 흐름을 좀 유지를 해줬으나 오후장부터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뭐 개별 종목들 흐름을 보면 5분 사이에 막 10%의 급등을 보였다가 다시 5분 만에 뭐 10%의 급락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 개별 종목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응하기가 훨씬 더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바닥을 잡을 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좀 더 현실적일 것 같고 일단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계속적으로 500선을 지켜줬었는데 종가상 500선은 지켜줬으나 오늘은 500선을 이탈하면서 485포인트 부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종가상 저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서성민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지금 일봉으로 저점을 확인하기는 어렵고 월봉으로 넘어가자면은 지난 이제 2010년 정도에 만들었었던 저점이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바로 450포인트 수준이 되는데 지금 이미 485포인트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450포인트 지지 여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국내에서는 하루에 늘어나는 확진자 수가 100명 미만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에서는 굉장히 잘 대처하고 있으나 지금 해외 시장이 상당히 좀 문제인데 지금 선진국들의 대응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진자 증가수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강호진 전문가는 코스닥 개별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일단 바닥을 다지는 이 구간까지 좀 기다려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해주시면서 이 450포인트 지지 여부 체크해봐야 된다라고 정리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 정리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구해줘 스탁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정말 많이 힘드신 만큼 저희에게 계속 사연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부지런히 정말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속에서도 오늘의 이 두 전문가의 성공 사례들 있는데요. 그 성공 사례들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연 보내주셨었는지 사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성공 사례는요. 3월 12일 날 끝번호 4527님께서 남겨주셨던 사연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 방송 보다가 처음으로 문자 보냅니다. 현재 주식 손실이 너무 커서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종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었죠? 자, 이분 어떻게 구해드렸을까요? 자, 이분께는요. 서성민 전문가가 구해주셨는데요. 톱텍 종목 구해주셨는데요. 매수가는 9,300원대, 최고가는 1,800원 달성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15.76% 달성한 모습입니다. 자, 축하드리면서 바로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좀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종목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빠르게 잘 구해주셨습니다. 톱텍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톱텍 다시 안 볼 수 없겠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오늘 톱텍 같은 경우에는 좀 의미 있는 부분이 오늘 같은 폭락장에 11.71% 상승 마감했다라는 부분이 의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12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13일 날 시초가가 완전히 급락 출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지수 자체가 급락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낫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재료가 또 나왔죠. 재료가 나온 부분이 최초로 나노 섬유 마스크를 상용화 추진 중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회사 차원에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마스크 제조 기계를 50대 정도 생산해서 하루에 300만 장 규모의 마스크를 생산하는 계획, 그리고 자회사 레몬을 활용해서 나노 멤브레인 소재의 그러한 필터를 제공받는 그런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론상으로도 조금 유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유효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가격 전략을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준비하고 있을 때만 해도 3%대 상승을 보이다가 장 마감 무렵에 오히려 더 올라온 종목이에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재료적인 측면이 강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만약에 다시 매수 공략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일단 10,000원대 초반에 공략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직 이제 건드리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과 무관하게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고, 다만 이제 목표가를 제가 13,000원을 제시해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목표가는 조금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제시해 드렸던 근거가 볼린저 밴드 상단으로 제시를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시초가 자체가 낮게 형성이 되면서 그 차트 자체가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차트가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확률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고가 정도 정하는 데는 그래도 볼린저 밴드가 상당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 생각을 하면서 12,500원까지 보시는 전략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면 전일 저가였죠. 8,800원 부근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톱텍 오늘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봐 주셨습니다. 재료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혹시 진입을 원하시면 만원대에서 진입을 해보시고 목표가는 12,500원, 손절가는 8,800원대 잡아주셨습니다. 자,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셔서 또 다시 수익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성공 사례도 만나볼게요. 이번엔 어떤 사연일지 사연 다시 만나보시죠. 자, 다음 성공 사례의 주인공은요. 3월 11일 날 끝번호 9620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네요. 안녕하세요. 다시 보기 영상 보면서 사연 남깁니다. 오늘부터 본방 챙겨보려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는데 조카들도 보면 학교도 학원도 못 가고 집에서 공부하더라고요. 교육 관련한 주식으로 추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연 선정됐으면 좋겠네요. 이라고 사연 남겨주셨었죠. 자, 이분 사연 선정해서 저희가 어떻게 구해드렸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엔 강우진 전문가가 구해주셨네요. 메가MD로 바로 구해주셨는데 매수가는 3,900원, 최고가는 4,970원 찍으면서 최고가 수익률 27.44% 달성한 모습입니다. 굉장히 축하드리면서 바로 AS 도와봐 드릴게요. 자,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고 또 조심하게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었는데요. 메가MD 27%의 놀라운 수익률로 이렇게 성공 사례 주인공이 돼서 다시 돌아와 줬습니다. 자, 전문가님. 27% 일단 수익률 굉장히 축하드리고, 자, 메가MD 지금도 아직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사실상 메가MD는 지금 당장 매수할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면은 제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매수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계약 연기 이슈가, 그러니까 재료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게 살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 연기 이제 4월 달로 완전히 미뤄진다라고 발표가 나게 되면서 재료 소멸과 함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도 말씀드렸었던 게 이 거래량이 다시 한번 실리게 되면서 최고가를 기록을 해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최고가를 만들어주는 경신했었던 그 거래량보다 이번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그 시점, 어제였죠. 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더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은 당분간은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차트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날 말씀드렸었던 게 최고 거래량을 발생을 시키면서 최고가를 경신을 했기 때문에 이미 어떤 주체가 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돈을 썼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이 아직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 우리는 저점에서 공략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저점이 한번 형성이 되고 나서 이 연기 이슈 공개 발표 직전까지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줬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대로 이날 발생했던 거래량보다 어제 3월 17일 화요일 날 발생했던 거래량이 훨씬 많고 또한 이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게 됐었기 때문에 일정 차익 실현 물량이 다 나왔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규 진입보다는 차익 실현, 수익 챙긴 거에 만족을 하시고 추후에 다시 한번 이슈 공략 혹은 저점, 시장 반등 부근 공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가 MD 다시 짚어봐 드렸는데요. 우선 27% 수익률도 굉장히 많이 냈던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부터는 좀 쉬어갈 수도 있다, 눌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다시 재진입은 좀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전문가의 성공 사례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지수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수익 내고 있는 두 분의 전문가입니다.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건 저희 수익 나는 시기를 좀 늦출 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핸드폰 들고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성공 사례 주인공 바로 당신입니다. 자, 오늘도 구해줘 스탁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 만나보고 저희가 알맞은 종목들 쏙쏙 구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일단은 오늘 사연 만나보기 전에요. 사연 어떻게 보내는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SOS 외치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 참여 방법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힘든 종목 많으실 거 압니다. 하지만 저희는 가지고 계신 종목은 구해드리지 않고요. 대신에 그런 손실들 만회할 만한 신규 매수액을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어떤 업종과 테마 좋아하시고 또 투자금은 얼마나 되시는지 이런 내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다 길게 어떤 고민 있는지 또 어떤 사연 있는지 남기시려면 게시판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자, 스마트폰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모바일로 바로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와 보시면요.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으로 이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고민과 사연 있으시고 또 어떤 투자 성향 가지고 있으신지 또 투자 기간은 얼마나 보시는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알맞은 종목들로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사연은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시는데 또 전문가와 직접 연락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노란톡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 쭉 내려가 보시면 노란톡 친구 추가 버튼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친구 맺고 여러분들 도움 드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고민하지 마시고 노란톡 클릭하셔서 저희 전문가와 친구 맺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와의 소통창 지금도 열려 있고요. 혹시 다시 보고 계신 분들은 저희 방송 시간 외에도 또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있을지 바로 만나봐야겠죠? 오늘자 사연, 첫 번째 사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요. 강희찬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자기 전에 챙겨보는 애청자입니다. 주식을 해온 지는 좀 됐지만 혼자 하면 마구잡이 매매가 되고 수익도 안 나고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이참에 종목들도 정리할 겸 전문가님들 종목으로 갈아타 보려고 합니다. 올해 5G가 아무래도 강세일 듯한데 이쪽 관련해서 전망 좋은 종목 있을까요? 사고 몇 개월은 묻어두려고 합니다. 저에게 희망을 좀 심어주세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네요. 자, 이분 사연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보시죠. 아유, 이런 장이 혼자서는 힘드시죠. 희망을 좀 심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희망 심어드릴 만한 종목으로 좀 구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호진 전문가에게 좀 도움 요청을 해볼까 하는데요. 전문가님, 5G 관련주에 일단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섹터는 잘 고르신 것 같은데 어떤 좋은 종목이 또 있을지 희망이 될 만한 그런 종목으로 구해봐 주시죠. 네, 일단은 섹터는 굉장히 잘 고르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5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산업들이 많이 멈추고 이런 우려들이 좀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래서 이 각국에서 지금 경기 부양 정책을 좀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발표 속에는 대부분 이 5G 인프라 구축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5G 인프라 구축이 계속적으로 투자가 진행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 5G 아니면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이 5G 섹터는 계속적으로 수익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돈을 계속적으로 풀고 있고 만약에 코로나19 사태가 좀 안정이 된다면은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역시 빠르게 수익이 실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5G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HFR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HFR이라는 기업은 이 무선 통신을 담당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그중에서도 이 프론트홀이라는 기술을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론트홀이라는 것은 이 5G 안에서 모세혈관이라고 불리는 그런 기술인데 정확히는 뭐냐면 이 모세혈관이라는 게 정맥과 동맥 연결해서 다른 조직들에게 산소도 공급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 프론트홀이라는 것도 어떤 것이냐면 중앙장치와 분산장치를 연결을 해주는 그런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 무선 송신 장치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중앙장치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세혈관이다라고 좀 불림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이제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5G 투자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경기 부양 정책에도 중국에서도 이 5G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했었고 게다가 미국이나 일본 역시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미국향 같은 경우에는 이 HFR이 이 버라이즌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합병 이슈가 있었던 AT&T 쪽으로 이 프론트홀 기술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미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실적을 기록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일본향 같은 경우에는 이 소프트뱅크에서 투자 계획을 조금 앞당기게 되면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실적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실적을 지금 보시게 되면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4분기 사실상 자회사 R&D 투자로 인해서 4분기에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증가를 해주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6% 그리고 52%가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내에서는 SKT나 KT 회사로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주면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자회사가 좀 부진할지라도 이 별도 기업으로 좀 보자면은 꾸준한 실적을 기록을 해주는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회사 R&D 비용이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게 없습니다. 4분기에 살짝 부진했더라도 올해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상태이고 실제로 이제 실적이 좀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개선세가 더 가파르게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실적에서도 보셨다시피 2020년 실적은 19년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시면서 가격 전략 안내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7% 하락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일 상승했었던 상승폭을 다 반납한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거래량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지난 2월에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때 들어왔었던 거래량을 보자면은 지금 거래량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매집 주체가 아직은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미 이 상승에 대한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하고 다시 한번 이 시세 초입 구간에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조금 부담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를 잡자면 라운드 넘버를 피해서 35,000원보다 조금 아래인 34,800원 정도로 잡을 수가 있겠고 일단은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손절가는 좀 짧게 잡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일 이평선 부근인 28,000원 정도로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강호진 전문가는 HFR이라고 종목 구해해 주셨는데요. 5G 투자 수혜도 기대가 되는데 또 실적도 꾸준히 좋고 2020년에는 더 좋은 실적이 또 기대감이 실려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HFR 목표가는 34,8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28,0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까지 좀 잘 참고하셔서 꼭 좋은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수가 빠지는 만큼 지금이 기회다 하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의 사연으로 또 만나볼까 하는데요. 자, 다음 사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이우성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몇 년 전에 주식시장 떠났다가 요즘 좀 담아볼 만한 것 같아서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인 만큼 바이오가 잘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저점에서 잡을 만한 바이오 종목이 있을까요? 방송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네요. 자,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조금 위기일 수도 있지만 이 위기를 좀 기회로 삼으려는 분들도 간혹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렇게 주식시장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컴백 선언하신 분인데요. 자, 이 시청자님은 우리 서성민 전문가님이 좀 잘 맞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님, 이 시청자님의 복귀를 환영해 줄 만한 이렇게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을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바이오 섹터를 고르신 게 조금 좋다라고 말씀을 잘하셨다. 드릴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시장의 하락은 아까도 수급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렸죠.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매수한, 누적으로 했을 때 동시 매수한 업종은 의약품 업종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일단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증시 하락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약품, 바이오 업종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하락폭이 컸던 이유는 다만 AACR이 연기되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좋은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먼저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바이오 업종 중에 조금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종목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좀 역발상으로 다른 종목보다 덜 빠진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 빠질 때 얘가 버텼다라는 얘기는 뭔가 남들이 모르는 호재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얘는 다 아는 호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종목이 바로 녹십자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을 말씀드린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녹십자셀은 최근에 상당히 큰 대형 호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오늘 같은 경우에 빠졌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상시에 이런 호재가 나왔다면 이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시장이 조금 밀리고 있고 투심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은 이러한 호재를 이용해서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장이 급락했던 날이 3월 13일인데 그날 상한가를 갔던 종목입니다. 갔던 이유는 일단 기업 설명회를 했죠. 온라인 기업 설명회에서 기관 투자자와 그리고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일단 이뮨셀 LC를 지금 국내에서 시판 중입니다. 그런데 그 이뮨셀 LC를 미국에서 FDA 허가 추진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카티라고 하죠. 우리가 1인 맞춤형 면역세포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걔에 대해서 임상을 추진한다. 미국 임상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추진하는 게 아니죠. 일단 어느 정도 임상 시험에 전임상을 통한 그러한 결과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상당히 큰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뮨셀 LC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국내에서 판매량이 342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걔가 만약에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시장 규모는 20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91조 규모가 됩니다. 물론 그걸 다 파는 게 아니겠죠. 그중에 단 1%만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엄청난 매출액 성장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미국 임상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최근에 그 간암 그리고 췌장암 교모세포증 관련해서 FDA의 희귀의약품 지정을 완료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할 때 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보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게다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뮨셀 애쉬에 대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녹십자 셀은 지금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격 전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준비하고 있을 때 사실 녹십자 셀이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가격 부담이 있더라도 조금 공략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시장이 빠지면서 더욱더 좋은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장은 공포스럽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리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자, 코로나19가 무서운 것은 경제활동에 타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이오 종목에 걔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오히려 심리적인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물론 주식시장 전체적인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그 부분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나중에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왔을 때 이런 종목 먼저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합리적인 추정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오늘 충분한 가격 메리트를 줬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 공략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전에 고점 부근인 45,000원 부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날까지는 얘가 차익 매물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매수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된 매수세는 아직 빠져나가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가격 구간은 그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손절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면요. 일단 상한가 갔던 날에 시초가 부근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그간 없었던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깨게 된다면 아무래도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 감안을 해서 손절가 3만 원, 목표가 4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오주 지금 좀 오를 수 있는 종목으로 컴백 원하셨던 우리 시청자님이었는데요. 우리 서성민 전문가는 녹십자셀으로 종목 구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매수의 기회라고 하니까 좀 잘 참고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만 원 잡아주셨으니까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우리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단에 번호 보이시죠? 샵 9100, 샵 91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서 보내주신 사연처럼 어떤 고민이 있으시고 또 어떤 업종 좋아하시는지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보다 길게 사연 남기시려면 저희 게시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 바로 드시고요. 자,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링크 뜹니다. 첫 번째 링크 타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저희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있는데요. 여기 사연 신청하러 가기 깜빡깜빡하는 빨간 버튼 있죠? 이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으로 넘어오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고민과 사연 있는지 남겨주시고요. 또 사연 남기는 것 외에 저희 실시간으로 또 소통하시려면 저희 첫 번째 페이지에 노란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쭉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시면 구해줘 스탁 노란톡 친구 추가 버튼 있습니다. 이 노란톡 버튼 클릭하시면 저희 전문가와 바로 친구 맺고 이렇게 또 어떤 고민과 사연 있는지 얘기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 전문가에게 또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 남겨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 사연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일지 다음 사연도 빠르게 만나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끝번호 9098님께서 남겨주신 문자 사연 만나볼게요. 요즘 주식장 정말 멀미나네요. 함부로 들어가기도 무섭고 지금이 기회인가 싶기도 하고 계속 방송 보면서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락장에도 수익 나시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 들어요. 저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추천 받아보고 싶은데 혹시 지금 매수해도 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네요. 자, 이 사연 핵심 정리 화면으로 해보시죠. 자,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저희도 정말 열심히 이렇게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은 좀 강호진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을 드려볼까 해요. 전문가님, 확실하게 좋아하시는 테마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 이렇게 정해주셨는데 자율주행 관련해서 좀 접근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 4차 산업 안에 있는 테마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테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하락이 나오는 와중에도 그나마 좀 활발하게 움직임을 보여주는 테마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최근에 이 글로벌 기업들의 뭐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웨이모가 2.7조 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를 했다는 소식도 있었고, 또한 뭐 중국에서도 지금 운송량이 계속적으로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자율주행 뭐 본격적으로 상업화를 시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 운송 회사인 UPS가 이 자율주행 트럭을 뭐 테스트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이 자율주행에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이 5G가 완전하게 구축이 됐을 경우에 가장 빨리 또 시작을 할 수 있는 게 이 자율주행 부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뭐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가지기 위해서 자율주행 쪽으로 계속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테마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뭐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 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영상 저장 장치를 같이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내에서는 현대 모비스에 공급을 하고 있고 해외로는 독일 3사에 이 기술들을 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율주행 이슈가 있을 때마다 아주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번 이슈가 있었을 때도 또 한번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지수 조정이 나오면서 같이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 지금 거래량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갭 상승이나 아니면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을 때 거래량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죄다 장대 양봉이 발생한 시점 혹은 갭 상승이 발생한 시점에서 아주 강한 거래량이 실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음봉이 발생할 때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주가를 끌어올릴 때 사용했었던 자금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전부 다 손실권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끌어올렸었던 수급 주체 역시도 주가가 상승이 나와야 수익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코로나 이슈가 안정화가 되고 또한 이런 자율주행 관련 이슈가 있으면은 이 기업이 아주 강하게 움직임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전략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거의 바닥 구간에 지금 위치한 상태입니다. 상장 이래 최저점이 1950원 수준인데 일단은 1950원을 손절가로 잡아두시는 게 좀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완전한 바닥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꼭 1950원 손절가로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미 지금 무상증자를 진행을 했었는데 무상증자 물량이 빠져나오기도 전에 시장 조정으로 인해서 주가를 다 반납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물량만을 털어내기 위해서도 주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2,400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2,450원 정도로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강호진 전문가, 우리 자율주행 관련주로 좀 요청을 하셨던 시청자님께 딱 맞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로 종목 구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2,450원, 손절가는 1,95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 또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할게요.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사연도 만나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끝번호 4120님께서 남겨주신 문자 사연 만나볼게요. 전문가님들 처음 글 남겨봅니다. 매일 수익 구경만 하다가 얼마 전에 목돈이 좀 생겨서 저도 참여해 보려고요. 올해는 5G가 잘 간다는데 종목도 너무 많더라고요. 좋은 5G 종목 한 개만 추천해 주시면 열심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네요. 자, 이 사연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자,
자, 여유자금 잘 활용해야겠죠. 이 목돈 정말 수익 낼 수 있게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서성민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요즘 유튜브 막 채팅해서 팬도 생기시고 다른 요일에도 막 언제 나오시냐 이러고 막 되게 잘 구해주셔서 인기가 많던데 이분도 좀 웃을 수 있는 좀 목돈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으로 구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현실적인 버전하고 이제 방송 버전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 네. 현실적인 버전으로는 지금 이 시장에서 종목을 구해드리는 것 자체가 네. 상당히 서로에게 되게 못할 짓이기도 해요. 좀 그래서 부담이 되긴 하죠. 가장 구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사실 현금입니다. 그래서 목돈을 마련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 당분간은 이제 지켜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수의 하단 부분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5G 관련 업종에 대한 전망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왜냐하면 이제 투자 모멘텀이 살아 있거든요. 지금 이제 시대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시기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집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 일단 밖에 잘 못 돌아다니기 때문에 5G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접근을 했을 때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노인스트루먼트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기업만 딱 놓고 본다면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무적인 측면에서 좋은 기업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오히려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리스크가 있는지 그리고 그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 임무를 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일단 이노인스트루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5G의 후발주자로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데 최근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락장에도 상당히 견조한 모습 보였고요. 이 종목이 견조한 모습을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5G 후발주자인 것과 동시에 최근에 진행했던 유상증자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종목은 광섬유 융착 접속기 제작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5G에도 투자 순서가 있습니다. 광섬유를 깔고요. 기지국을 깔고요. 그 다음에 중계기, 그 다음에 스몰셀 이런 식으로 깝니다. 그런데 깔고 나서 광섬유가 끊겼어요. 그랬을 때 접합을 해줘야 되죠. 거기에서 들어가는 게 바로 광섬유 융착 접속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유지와 보수에 관련된 후발주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과 중국의 자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투자 확대에 관련된 수혜를 분명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는 매출 원가라든가 판관비 등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서 일단 영업이익을 까먹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차입금을 상환하는 목적 그리고 추가적인 투자 자금으로서 유상증자를 대규모로 진행한 부분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감사보고서 제출을 했는지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미 제출을 완료했기 때문에 재무적인 리스크는 그 부분에서 조금 안심할 수 있겠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격 전략을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장중에 계속 잘 지켜주는 모습 보이다가 장 마감 무렵에 무려 24.17%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지금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보였던 양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얘를 공략하려고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싸게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시초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요. 고가 부근에서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3,4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넉넉하게 2,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은 가격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노인스트루먼트까지 구해드렸습니다. 목표가 3,400원, 손절가는 2,000원 잡아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시고 또 좋은 수익 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사연은 여기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구해드린 모든 종목들 큰 수익 내셔서 다시 돌아오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자, 아쉽지만 오늘 구해줘 스탁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나 오늘 사연 채택 안 돼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 저희 노란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하시고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쭉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저희 노란톡 친구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이 노란 버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바로 저희 노란톡으로 이어지니까요. 들어오셔서 친구 맺고 사연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